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이 도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이거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이쪽 슬라브를 계단이 들어오는 부분을 다 뚫으셔야 되는 거죠. 계단이 들어오시는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냐면, 구조에 가셔가지고 7층. 자, 슬라브 이렇게 보시면 계단이 올라오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요렇게 계단이 넘어오는 부분만 고민하셔가지고 선택하시고, 지금 보시면 막 볼을 뚫고 올라오죠? 계단이 말도 안 되게 올라오죠? 자 뚫을게요. 경계 편집하신 다음에, 자, 선선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싹 뚫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도, 됐네요, 여기는. 트림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잘라버리시고,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비워줍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제가 좀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취소했다 다시 할게요. 그쵸. 이 부분을 뚫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그냥 샤프트로 할게요. 자, 샤프트 이용하셔가지고, 직사각형 그리기로 계단의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얼라인으로. 끝에는 여기는 이렇게 붙여버리시고, 얼라인으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니까 시작되는 부분은 또 작성을 따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감도 작성을 이렇게 해주시고, 트림을 이용해서 여기 다 잘라주시고, 이렇게. 자, 레벨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베이스는 4층부터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스 간격은 4층에서 플러스 300, 그 다음에 미연결은 7층까지 올라오셔서 7층, 상단 간격도 여기는 150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지금 레벨이 이렇게 4, 5, 6, 7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금 제가 뚫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뚫어버릴 건데, 베이스 레벨이 이거란 소리죠. 여기가 4층, 그 다음에 상단 레벨은 여기가 7층. 그래서 베이스 간격에서 300이라는 거는 베이스 아래로 뚫는 게 아니라 위로, 어차피 4층에서부터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7층에서 똑같이 위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얘는 안 뚫리고 요것만 이렇게 뚫리겠죠. 요 부분만. 그래서 완료해 주시면, 자, 주단면도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구멍이 빵 하고 뚫립니다. 전부 다. 자, 이게 잘 안 보이죠? 3D로 갈게요. 자, 3D에서 도면을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계단실 부분을 좀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확인을 이렇게 해보시면, 요렇게. 지금 딱 뚫리면서 이게 올라갔죠? 4, 5, 6. 그 다음에 이제 7층까지.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이상은 작업 안 합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억지로 그리는 방법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볼 부분은 외부 계단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외부 계단, 이쪽 외부는 지금 7층 평면도를 보시면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7층 평면도에 이쪽에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요. 요거는 이제 철제 계단이겠죠? 철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철제 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구조에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어디서 작업을 하시든 간에 무방한데, 마감 위에서 도면 계단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는 건축에서 작업을 할게요, 그냥. 자, 그런데 다른 부분은 차지하고 7층 넘어가서 루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도 계단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계단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계단은 어떻게 나오냐, 남측면도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남측면도에서 또 도면을 제가 안 깔았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지금 슬래브가 올라오니까 보이지 않겠네요. 그러면 주다면도 2번을 한번 제가 열어서 볼게요. 그렇죠. 주다면도 2번에서는 보이네요. 자, 주다면도 2번 보니까 이쪽에 지금 슬라브가 보이시죠? 그리고 계단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서 작업을 하시냐? 이 계단 부분을 작성을 이제 해볼 텐데, 이 계단을 작성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지금 이 계단이 마감재 위에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그리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마감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냥 건축에서 하는 게 맞겠죠? 괜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쵸? 그럼 얘도 마감을 하면서 같이 하도록 진행을 할게요. 자, 3D로 가가지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외부는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외장은 이제 종료가 다 됐고요. 이제 내부에 대해서 작업을 이제 들어갈게요. 건축 마감 부분은. 자, 건축 마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외피랑 그 다음에 안쪽, 실내로 나눠지게 되는데, 외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분만 제가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장 같은 경우에도 각 층별로 어떻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올라오는데, 같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사해서 올리시는 것도 방법이 되니까 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메모를 잘 해놓으시고, 제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좀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다 끝났으면 건축으로 가시면 되는데, 건축 1층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곧바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있는 기본 모델 뷰는 작업 뷰가 아닙니다. 여기는 작업 뷰가 아니라, 여기는 작업이 안 되고, 여기서 필요한 도면을 복제를 해서 이 아래로 이렇게 보내셔야죠. 왜냐면, 네트워크로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기에 있는 작업 뷰에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복제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1층 있죠? 1층. 자, FL.01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눌러보시면 복제라고 되어 있죠. 뷰복제. 뷰복제 안에는 일반 복제와 상세 복제가 있는데, 어차피 도면까지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세 복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세 복제. 상세 복제 누르시고요. 이름은 어떻게 지정하셔야 되죠? 자, 이름 바꾸기 먼저 선택을 하시고, 이름 바꾸기. 자, 그리고 쭉 앞에 거는 삭제하시고, 자, 뒤에 대시 붙이고, 건축이니까 아키텍처 A라고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여러분들 이름, 이니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저는 레빗이라고 해놨네요. 자, 레빗으로 할게요. 요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름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분류를 기준 도면이 아니라 뭘로 하셔야 되냐, 모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 뷰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게 딱 떨어지죠. 1층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뷰들은 계속 복제만 하는 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작업은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실제 작업은. 자, 이쪽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 가장 처음에 해볼 부분은 외부를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외부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다 여기겠죠. 이런 외부. 자, 외부를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끝나고 내부. 자, 외부 작업을 하실 때는 일단 외부 마감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남측면도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도면을 안 깔아서 확인이 안 되죠. 도면을 일단 붙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도면이 제가 네이밍을 잘못 찍어가지고, 아니 잘못 찍은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에는 이쪽을 남쪽으로 봤어요. 이쪽을 정면도로, 사우스로. 그럼 이쪽이 북쪽이 나오죠. 그럼 이쪽은 어딘가요? 북동. 여기가 동쪽.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 이렇게 나오죠.
자, 남측 면도에 가셔서 도면을 붙이셔야 되는데 어떤 도면을 붙이시냐면 삽입에 캐드 링크 들어가 보시면 자, 건축 탭에 있겠죠. 인면도는 쭉 내려보시면 여기 인면도 1, 인면도 2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인면도가 잘라져 있지 않죠? 아, 그러면 도면도 한번 잘라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인면도가 열렸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인면도 파일은 2장이고요. 도면을 이제 쪼갤 때는 순서가 좀 있어요. 그 순서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하면서 나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인면도 1번 안에 들어있는 도면에 보시면 지금 여기 우측면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면도죠. 우측면도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좌측면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름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할게요. 지금 여기 우측면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수정을 좀 할게요. 우측이 아니라 정면이라고 바꿔주시고 정면 이렇게. 자, 도면을 찢을 때 그 필요한 명령이 뭐가 있냐면 W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W 블록. 자, 어떻게 하시냐면 W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면 캐드는 다 할 줄 아시죠? 자, W라고 명령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W 블록이라고 나오고 제일 처음에 하실 거는 이제 선택점이죠. 자, 기준점 인서트 포인트를 이렇게 기준점을 찍어 주시고요. 기준점.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해서 블록으로 잡으실 객체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완료 누르신 다음에 경로를 지정을 하시는데 경로는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도면들은 한 군데 이렇게 몰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제가 정면도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정면도. 그리고 저장. 자, 단위가 반드시 필요하죠. 밀리미터로 저장을 하시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뭐가 떴다가 잠깐 이렇게 사라지는데 자, 여기 정면도 우선 도면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도면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정면도가 아니죠. 북동 남서. 얘가 서측면도네요. 이쪽이. 그러면 얘는 이름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서측이라고 그냥 이름만 수정할게요. 보기 편하게. 자, 똑같습니다. W 블록 하시고요. 선택점 지정을 해주시고 객체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객체 지정. 그리고 여기는 쭉 내려보시면 인면도 밑에 정면도 여기 있죠. 자, 정면도 지우고요. 여기는 서측. 서측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서측면도. 자, 서측면도로 써주시고 저장.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 그리고 확인 해주시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인면도 2번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이쪽이 이제 그 우측면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W 잡아서요. 자, 기준점 그 다음에 객체 몽딱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쪽을. 그리고 얘는 우측이라고 했죠, 제가? 우측 면도라고 이름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단위 밀리미터 맞춰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배면도가 되겠죠. 자, W. 자, 객체 지정, 선택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름에서 배면도라고 주시면 됩니다. 배면도. 그리고 저장 누르신 다음에 단위는 밀리미터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확인 누르면 도면 이제 찢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분해하는 작업이. 인면도는 제가 닫을게요. 굳이 뭐 저장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방금 만들어 놓은 배면도, 서측면도, 그 다음에 우측면도, 정면도 해서 열어주시면
도면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4개가 열리게 되죠. 자, 도면 잡아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처음에 하는 작업은 뭐냐, 오버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overkill. 원래는 그 일반 명령이었죠, 얘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익스펜션, 그러니까 확장 팩이라 그러나? 자, 익스텐드 팩에 들어있던 명령인데, 이게 이제 정규 명령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중복된 객체를 삭제를 하는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OV 하시고 엔터 치시면 바로 오버킬이 나오고요. 여기서 모두 선택 올 해주시면 뭐 창 뜨는데 이건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58개가 삭제됐다라고 나오죠. 중첩된 거는 다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첩된 거는 몽땅 삭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작업이 뭐냐면 퍼지라는 게 있습니다. 퍼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 요소들을 정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축키는 PU 하시고 엔터 딱 쳐주시면, 자, 길이가 0인 뭐 이것도 다 체크하셔야죠. 그리고 모두 소거 눌러버리시면 모든 항목 소거라고 딱 뜨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싹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장을. 자, 제가 다른 파일도 한번 해볼게요. 설명 없이 하면 되게 빠른데 그냥 설명하고 하면 이제 당연히 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몽땅 소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도 하시고 닫아주시고, 배면도도 마찬가지죠. 자, OV 하신 다음에 올 몽땅 선택하시고 삭제된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퍼지 이용해서 모두 소거 항상 닫기 해서 싹 걸어주시고, 이번에는 정면도 자 오버 하셔가지고요 몽땅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 소거까지 해주시고, 여기서 엄청 삭제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S. 자, 됐으면 이거 닫아버리시고요. 자, 이쪽 보시면 이제 남측 면도에다가 도면을 한번 앉혀볼게요. 자, 캐드 링크 가셔가지고 남측 면도니까 정면도를 깔아주시면 돼요. 도면은. 그래서 정면도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열기 해주시면 도면이 들어오고요. 들어온 도면은 정경으로 바꿔주시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얼라인을 이용해서, 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쉐이드 음영 처리까지 이렇게 다 넣어보시고, 됐죠? 이렇게 들어온 도면은 열쇠 채우셔야 됩니다. 네. 자, 남측 면도가 깔렸고요. 자, 이왕 하는 거 다 한번 깔아볼게요. 동측까지. 자, 삽입에 캐드 링크 동측이니까 우측 면도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 면도 그리고 선택해서 정경으로 바꿔주시고 얼라인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도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2층에다가 2층 이렇게. 자, 여기도 쉐이드 눌러주시고 음영 처리. 자, 그리고 북측 면도 같은 경우에도 삽입해서 캐드 링크. 여기는 배면도를 까시면 되겠죠. 배면도. 그리고 도면에다가 정경으로, 자, 얼라인 해서 이렇게 싹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쉐이드 음영 처리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측 면도는 좌측 면도를 깔아주시면 돼요. 삽입해서 여기 보시면 좌측, 좌측 면도가 없나요? 정면도, 서측 면도라고 만들어놨나? 서측 면도 한번 깔아볼게요. 서측 면도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거 정경, 그리고
자, 온라인에서 싹 맞출게요. 자, 됐고, 다 깔았죠. 1층 부분에 대한 이제 작업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정면을 먼저 보시면, 정면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쪽은 지금 요 문양 보이시죠? 요 해치 들어간 거. 지금 이 해치가 샌드스톤 레드라고 돼 있죠. 샌드스톤 레드. 그러면 이 건물의 전면은 여기가 샌드스톤 레드라는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1층 평면도랑 같이 볼게요. 자, 1층 평면도 같이 보시게 되면, 자, 이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요렇게 해치가 들어간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지금 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문은 들어가면 알아서 뚫리니까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샌드스톤 레드죠? 그러면 평면도에서는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가 샌드스톤 레드라는 재질입니다. 샌드스톤 레드.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샌드스톤 레드라는 재질을 먼저 만드셔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자, 재질 만드시는 것까지 제가 한번 볼게요. 관리 탭에서 재료 눌러보시면, 관리 탭에서 재료 눌러보시고, 자, 샌드스톤 레드라는 걸 만드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재질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도 있어요. 심리스라는 그 이미지 같은 거를 따다가 재료를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리면, 자, 구글에서 한번 볼까요? SEAM인가? 그래요. 심리스 해서, 여기 텍스처라고 들어있죠? 심리스 텍스처.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좀, 그 재료 마감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샌드스톤 레드라는 재질이 사실상 바로 아마 보이진 않죠. 이 맛에 만든 건 없는데, 이 중에서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가 본인이 생각하는 톤하고 좀 비슷하다 싶으면,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써볼까요? 그래도 약간 좀 붉은기가 도는 게 좋겠죠? 그래서, 450. 사이즈가, 주의하실 점은, 재질을 집어넣으실 때 사이즈는 웬만하면, 사이즈가 좀 큰 게 좋습니다. 1메가나 2메가 픽셀 같은 걸 쓰시면 참 좋긴 한데, 그게 좀 사용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최소한 거의 비슷한 거라도, 이거 괜찮네요. 이거 좀 너무 그렇죠? 마블이긴 한데, 이거가 좀 비슷하려는가? 포토샵을 잘 하시면 포토샵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걸로 쓰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 저장을 하시고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가지고 어디다 저장을 하시냐면, 보통 프로젝트에다 같이 몰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맵 하시고 이미지라고 하시면 되겠죠. 맵 이미지. 그래서 이쪽에 샌드스톤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샌드스톤 레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고요. 재질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새 재료 작성 보이시죠?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새 재료 작성이라고 있는데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값 새 재료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자, 이쪽에 모양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그 전에 복제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얘는 그냥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되겠다. 자, 01이라고 쓰시고 샌드스톤 레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요. 이름. 그 다음에 재질을 어디서 부여하시냐면, 모양에 가보시면 여기 선택된 이미지 없음이라고 뜹니다. 모양에 여기 보이시죠? 자, 선택된 이미지 없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폴더가 뜨는데, 여기서 원하는 재질의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페이드를 이렇게 시키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색상과 여기 있는 이 색상을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좀 붉은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색상에서 빨간색을 이렇게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붉은기가 도는 거고, 윤기는 이제 광택이죠, 광택. 그래서 적당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반사도가 필요하시면 반사도 체크를 하시면 되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너무 이게 반사도가 높으면 렌더링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너무 이렇게 좀 진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픽에서는 렌더 모양 사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색상만 이렇게 반영이 돼요. 색상만. 표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없음 대신에 모델에서 쭉 내려보시면 600에 1200. 자, 제가 이걸 선택을 할게요. 됐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샌드스톤에 대한 재질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안쪽은 보통 이제 스터드나 아니면 단열재 같이 이런 재질이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기존에 만들던 방식으로 쭉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마감 작업을 같이 좀 진행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